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3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용감하게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 그 파일로 그다음에 요세푸스 플리니가 그들이 1차 자료로 소개하는 SNA인들 그다음에 사해바닷가 11개의 동굴에 수백 수천의 사본들과 단편들을 남긴 바로 어떤 그 성서를 쓴 그 사람들 그리고 쿰란 사이트에 살던 사람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일까 다른 사람들일까 만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그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 총계로서 어떻게 에스네 쿰란이 기독교의 하나의 그 모태처럼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가? 이 시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에서 본 에스네, 동굴에서 본 사본, 안에서 본 쿰란. 약간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요세푸스 등 외부인으로서 소개한 에스네파, 그 다음에 11개 동굴에서 발견한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을 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키르벳 쿰란 사이트, 쿰란의 이 복합적인 시설물 안에 거주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이 각각은 모두가 다 별개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레파 사람들을 요세푸스, 플리니, 파일로가 소개한 것 따로 그다음에 11개 동굴에서 어떤 그 베두인 그 목동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한 그 사회사본 그리고 어떤 고고학적인 사이트로서의 키르벳 쿰란의 어떤 복합적인 시설물 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관하게 발견되고 또 연구되고 접근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상 세 가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는 할까요? 그 예를 들어서 키르벳 쿰란은 사해사본이 발굴되기 훨씬 전, 뭐 거의 한 세기 전부터 고고학자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뭐 별의별 학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사해사본이 발굴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롤랑 드보 신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권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쿰란 사이트는 여리고나 예루살렘이나 여기에 있는 어떤 대부호들이 와서 살당하는 일종의 별장이었다. 또는 로마 주둔 부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상들이 거기에 어떤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본부였다. 이 별별 학설들이 다 나와요. 그 사회사본이 발굴되기 전부터 발굴된 이후에까지도요. 사회사본이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고 그리고 조금씩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나가는 것과 키르벳 쿰란에 대한 연구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파일로, 조세퍼스, 그다음에 플리니 이들이 남긴 에스네파에 대한 어떤 소개의 글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는 할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밖에서 본 에스네는 안에서 본 쿰란과 같은 사람들일까? 자, 파일로, 조시퍼스, 플리니가 에스네파에 대해 남긴 역사적인 증언은 사회사본의 내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사본을 남긴 사람들과 에스네인들은 동일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쿰란 사이트는 세례 등 제의적인 목욕에 적합한 그 저수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기에는 원형 저수조 하나였어요. 근데 SNA인들이 들어오면서 직사각형 저수조를 두 개를 더 만들고 SNA 1기 후반부에서는 월등하게 큰 것들을 더 훨씬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저수조는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뭐 무릎 밑에까지 들어갔겠죠. 두 번째 칸 들어가면은 무릎보다 좀 넘쳤겠죠.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어떤 그 세례 등 제의적인 목욕
그러니까 메시아 연회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정결한 몸으로 만드는 그런 제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연회에 해당하는 그 어떤 홀이 갖춰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빵과 고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방, 부엌이 따로 있었고요. 이런 어떤 어, 이런 것들에 적합한 복합적 시설이었다는 점은 쿰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에세네인들, 그러니까 파일로 요세푸스 플리니가 남긴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한 그 설명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쿰란에 거주한 사람들은 에세네인들과 동일한 집단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쿰란 사이트는 스크립토리움, 이 필사실을 갖췄어요. 그리고 사회사본을 보관한 11개의 동굴들과 완전히 밀접하게 가까워요. 특별히 필사실은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망대의 2층에 있다가 밑으로 쏟아져 내린 아마 지진 때라든지 언제 때 그 망해 이렇게 폭발 뭐랄까요 파손됐겠죠. 거기에는 어떤 그 필사에 적합한 책상과 그 다음에 잉크병 이런 것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홀을 필사실 스크립토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실과 가마터를 만들어서 항아리를 만들고 그 항아리 안에 사해사본 그 두루마리를 넣어서 이것을 어떤 그 동굴들에 집어넣어서 보관했다, 감춰뒀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쿰란에 거주한 사람들이 사해사본을 남긴 사람들과 동일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해사본을 남긴 사람들과 에스네인들은 동일 집단이에요. 쿰란에 거주한 사람들은 에스네인들과 동일 집단이고요. 쿰란에 거주한 사람들은 사해사본을 남긴 사람들과 동일 집단이에요. 그래서 롤랑 드보라든지 이러한 고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 이 쿰란을 발굴할 때에 그 이전의 사람들과 달리 그 파일로, 조시퍼스, 플리니 이들이 남긴 에세네파에 대한 그 글들을 다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그 사회사본 그 내지응을 다 살피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사회사본을 남긴 사람들이 에세네인들이고 쿰란에 거주한 사람들이 에세네인들이었으며 쿰란에 거주한 사람들은 바로 사회사본을 남긴 사람들과 동일 집단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각각이었다는 점과 어떤 그 세 가지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그런 그 관계,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우는 그런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중간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기독교의 모태가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로와 요세푸스는 에세네인들이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죠. 플리니는 에세네인들이 엔게디와 마사다에 이르는 사해바닷가 유대 광야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개는 지리적으로 완벽하게 키르벳 쿰란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파일로, 요세푸스, 그 다음에 플리니 이런 사람들이 소개하는 에세네인들과 키르벳 쿰란에 살던 사람들은 동일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로와 요세푸스는 에세네인들이 4,000명이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키르벳 쿰란의 발굴 결과는 4,000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쿰란 건축물은 대략 100평방미터, 100m, 100m면 엄청 넓은 거죠.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200명 정도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르벳 쿰란에 살던 사람들과 이들이 소개한 에세네인들은 완전 동일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에세네와 쿰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세네와 쿰란의 관계. 훨씬 많은 에세네인들이 키르벳 쿰란 부근의 엔게디, 마사다, 이런 사해바닷가의 유대 광야에서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BC 2세기 중엽 유대 광야로 나간 에세네인들입니다. 그중 중요한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버려지고 폐허가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간의 그 쿰란 사이트 거기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완벽하게 재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SNA인들이 따로 있고요.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쿰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SNF파의 거주지가 유대 광야 거의 전역에 이른다면 쿰란은 작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쿰란 요새지에 대략 200명 대외의 SNA인들이 모여 살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키르벳 쿰란의 특별 공동체. SNA 쿰란 사람들은 서열을 지극히 중시했죠. 키르벳 쿰란에서는 SNF파의 최상층부 서열의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열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일반 유대 광야가 아니라 이런 호화로운 아주 대저택과도 같은 모든 어떤 편의시설, 그 다음에 종교적인 핵심적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곳에서 살았다는 점에서 어떤 최상층부 서열의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의예 교사, 성서를 정통하게 해석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 문서를 필사하고 보관하는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 만찬을 준비하고 집례하는 사람들, 두루마리 항아리를 만드는 도공들, 이런 등등이 상주하면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에스나 쿰란의 관계 유행. 에스나와 쿰란의 관계는 몇 가지 개념과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결한 자들의 거주지. 이들은 유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요새화되어 있는 성지. 완전 핵심 중에 핵심. 자, 이들이 어떤 성소처럼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지성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평신도와 제사장. 이들이 일반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사는 4천여 명의 에스네인들이 일종의 비레위 지파의 평신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 플러스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쿰란 사이트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사독 계열이었다고요. 자, 세 번째, 전체 SNF파라고 한다면 그 쿰란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본부, 그냥 이 헤드, 브레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용어를 그 뭐랄까요? 사용한다면 유대 광야에 흩어져 사는 4천여 명의 SNA인들은 인설레이션이에요. 거기서 쿰란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자, 아이솔레이션은 절대 격리로서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접촉도 차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서에 비해서 유대 광야에 흩어져 살던 400여 명의 사람들은 일종의 인솔레이션, 그러니까 섞여 살아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비밀을 다 지키고 비밀은 자기들 공동체 내에서만 유통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인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흑인들과 백인들은 집은 막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근데 모일 때는 흑인들끼리만 모여요. 요게 바로 뭐냐면 인설레이션이에요. 자 이렇게 전체 SNA와 그리고 쿰란 사이트에 살던 이 쿰란 공동체는 이렇게 같은 SNA인들이면서도 4천여 명의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SNA인들에 비해서 쿰란에 살던 한 200여 명 안팎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개된 SNF파 그러나 비밀스러운 쿰란. 파일로 요세푸스 플리니가 쿰란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일로의 문서, 요세푸스 문서, 플리니의 문서, 우리가 그들이 남긴 SNF파의 소개문,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쿰란, 또는 쿰란을 지칭하는 그 무엇도 그 문서에 남기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쿰란 공동체는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었고 누구도 그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파일로, 요세푸스, 플리니 이들이 외부인으로서 그들에 대하여 알고 역사적 경위를 남긴 것은 직접 경험이었던 전승된 간접 경험이었던 쿰란에 살던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흩어져 살던 SNA인들을 통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파일로 요세푸스 플리니는 쿰란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쿰란 공동체를 완전히 몰랐고 그러나 이들이 아는 것은 외부에 살던 한 4천여 명의 뭐랄까요 유대 광야에 흩어져 살던 바로 그 에스네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남긴 것은 일반 에스네인들에 관한 것이고 어떤 특수한 쿰란 내부의 사정은 사회문서를 읽어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개된 에스네파 그러나 비밀스러운 쿰란. 에스네 쿰란은 추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극히 예외적이고도 제한적으로만 알려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인설레이션 섞여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소개글에 나와 있듯이 비밀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SNA인들이 외부 사회에 그러니까 뭐 파일로나 요세푸스나 플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추방당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르죠. 자,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쿰란 공동체에서 왔다기보다는 유대 광야에 살던 에스네 출신으로 유대인들을 도전하던 예언자였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특히 이 정결 예식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식생활 메뉴에 있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요. 그리고 모습은 어떤 뭐랄까요? 그 털가죽 뭐 이제 이런 걸 입고 굉장히 특이했고요. 완전히 그 독특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그다음에 드레스 코드로 유대 광야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쿰란 공동체 내부의 핵심 멤버였다기보다는 유대 광야에 살던 SNA인 중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에스네 쿰란은 역사적 예수와 예수운동 등 기독교 기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집단입니다. 구약의 헤브라이즘과 신학 기독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이고요. 둘째는 에스네 쿰란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하나의 거대한 바다예요. 이 바다 안에서 에스네도 생겼고 쿰란도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적대자 그룹에 속하는 바리새파도 생겼고요. 맨 처음에는 정치에서 종교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종교에서 학문으로 변신을 성공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헬레니즘의 거대한 바다 속에서 그 예수님과 예수운동, 원시 기독교는 SNA와 쿰란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갱신운동으로 그리고 바울 등 헬레니즘 세계로 뻗어나간 사도들에 의해서 월드 릴리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